보통은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체로 이제 명절 이후에 환자분들이 증가한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주먹을 쥐었다 펴려고 그러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이렇게 잠김 현상까지 나타나는 수가 있거든요. 한두 손가락 정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10손가락을 다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이제 그 염증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이 그래 좀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우선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시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쭉 피세요. 네. 그런 다음에 팔꿈치를 쭉 펴주면 와, 시원해요. 네.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흔히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 이 손질환의 모든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락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흔한 케이스 손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형외과에도 무릎 전공하시는 분, 뭐 어깨 전공하시는 분 있는데 특이하게 우리 최 교수는 손을 전공했어요. 네, 네. 손이라는 게 되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기관 중에 하나고 이 안에 뼈가 29개가 있고요. 움직일 때 쓰는 힘줄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신경도 한 3개 정도가 있고 혈관도 2개나 있고요. 우리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데다 보니까 손이나 이런 데 질환이 생겨서 이제 불편해하시는 환자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척추나 관절 같은 경우에는 전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손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이런 쪽에 한번 좀 투신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사실 저는 손에 나타나는 병이라고 한다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질환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가장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또 술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도 이제 생기는 병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득게르뱅 병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지. 손목 터널이 어딘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목 앞쪽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9개가 있거든요. 엄지손가락하고 네 번째 약지손가락의 일부분까지 담당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몸의 정중앙을 통과한다 그래서 정중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10개의 구조물이 이제 지나가는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시면 뭔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보이시거든요. 이런 게 이제 힘줄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유착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게 되면 그 공간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신경이 그 압력에 의해서 눌리게 되니까 그 신경이 지배하는 어떤 영역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병을 네,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대체로 이제 명절 이후에 환자분들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명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을 좀 이렇게 털면 호전되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리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10명 말씀하시면 9명 정도는 이렇게 손을 터는 증상을 그런 뭐 동작을 하게 되면 저린 게 좀 좋아진다고. 결국은 이제 너무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그냥 좋아질 것도 더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상이 뭐 한 1,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병원을 좀 찾으시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 일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개선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우선은 손목을 꺾는 자세를 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컴퓨터도 많이 쓰시고 핸드폰도 많이 하고 할 때 대부분의 손목이 꺾여 있는 자세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꺾여. 그렇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 있는데 자세가 나빠지니까 압력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손 사용을 줄이는 건 이제 필수적인 거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손목이 일자가 되게 이 팔뚝하고 되게 중요하네. 네. 일상생활에서 네, 키보드를 쓴다 그러면 패드 같은 걸 좀 대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이렇게 걸치고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손목 보호대를 하나 구비를 하셔서 보호대를 하고 나면은 손목을 못 꺾으니까 어깨나 이런 큰 관절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에 좀 무리가 덜 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 활주 운동이라고 그래서 신경 주위의 유착이나 이런 걸 좀 풀어주는 운동이 있거든요. 우선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시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쭉 피세요. 그런 다음에 손목을 뒤로 제끼고 엄지손가락 벌려주고 손목을 회전시키면서 팔꿈치를 쭉 펴주면 와, 시원해요. 네.
활주라는 게 이게 미끄러진다는 뜻이어서 그 고정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서 신경이 이제 움직여지면서 그 안에 어떤 부종이나 이런 걸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스트레칭이나 엑서사이즈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기에 병원을 오셔가지고 진단을 잘 받으시고 필요하면 이제 손목 터널 안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좀 받으시면 또 염증이 많이 가라앉게 돼서 초기에 잘 이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한 뭐 10명 오시면 8, 9명은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수술할 상태라면 어떻게 해요? 뼈의 구조를 위에 이제 뚜껑처럼 덮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우리가 횡수근인대라고 하는데 그 막을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열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바지 지퍼를 내리면 바지통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압력이 높아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던 것이 해결이 되니까 100명 수술 받으시면 99명은 좋아지는. 그럼 수술 받고 나면 바로 증상이 좋아져요? 네, 신경 증상 받고 바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크게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경피적이라고 해서 피부에 뭐 한 3, 4mm 정도 작은 구멍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작은 구멍을 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수술 시간은 한 10분 내외 정도 걸리고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건 사실 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꺾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힘줄이 미끄러지면서 이게 반복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작은 터널이어서 힘줄이 안에 염증 때문에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럼 터널은 염증 때문에 좁아지고요. 그러면 두 개의 이제 그 면적이 맞지가 않으니까 움직일 때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총을 쏘면 탁탁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주먹을 줄 때 그 터널에 부은 힘줄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걸리니까 손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 심하신 분들은 주먹을 쥐었다 펴려고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 손가락이 그런 거다 그러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이렇게 잠김 현상까지 나타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트리거 핑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방아쇠를 당길 때 느낌 같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라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이게 손가락 필 때 딱딱 소리가 날 정도는 아직 잠긴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아예 잠기면은 아예 소리도 안 날 뿐더러 펴지지도 않는 거예요. 네, 반대 손으로 강제로 펴야지. 근데 주로 어느 손가락에 많이 와요? 뭐 여러 손가락 다 많이 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양쪽 와요? 한쪽만 와요?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한두 손가락 정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단계적으로 오면서 10손가락을 다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손가락은 또 계속 무리가 가니까 주부분들도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주부분들도 이제 많이 걸리시고요. 특히 이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그런 조심하고 약물 치료하고 이랬을 때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손 사용을 조금 주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어떤 직업일까요? 손을 이렇게 막 비틀고 이런 직업이. 제빵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골프를 또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열심히 막 하시는 분들도 또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컴퓨터 사용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요즘은 뭐 8시간, 9시간 컴퓨터 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배달 기사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럼 이 방아쇠 수지의 수술은 어떻게 해요? 여기 손바닥에 터널이 시작되는 위치가 여기 손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손금 있는 부위, 요 사이에 이제 그 터널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걸리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국소마취로 보통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한 1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내서 그 터널의 입구를 살짝 열어줍니다. 수술하고 걸리는 게 없어졌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겠네. 좋아지니까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죠. 이거는 수술 않고 뭐 예방하는 또 방법 없어요? 이렇게 활주 비슷하게? 손은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방아쇠 수지도 생기지만 또 골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50대, 60대 넘어가시고 이러면 결국은 관절에도 그렇고 힘줄에도 그렇고 염증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제 그 염증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이 그래 좀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런 분들이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더 뻣뻣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온찜질을 좀 해주시면 우선은 좀 좋고요. 아침에. 따뜻하게? 네, 그래서 뭐 뜨거운 물에 좀 잠그셔도 되고 아니면 뭐 찜질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해주셔도 좋고요. 손을 좀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쭉 피셔가지고 끝마디 2개만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해서 후크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힘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피시고 그
그 다음에는 손바닥하고 손가락 사이의 관절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 꺾어주시고 펴주시고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시면서 붓기를 좀 뺀다는 생각으로 살짝 쥐어주시는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붓기 빼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뭔가 네. 감각이 좀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특히나 이런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찜질 이후에 하시면은 좀 개선된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거 그 득회르뱅. 네네. 손목 건초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 질환을 이야기하신 분이 스위스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득헤르뱅 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손목을 움직이고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쓰는 힘줄이 있거든요. 팔뚝의 손등 쪽에서 근육이 일어나고 거기서 힘줄이 약간은 꺾여서 이런 주행 방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나 뭐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것도 있고요. 특히 아이를 안거나 그럴 때 어깨 밑에 손을 걸어서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손주를 많이 봐주시는 또 그런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잘 생기고 이제 모유 수유를 많이 하거나 이런 동작 그런 쪽 방향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엄지 손가락 쪽 손목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 부분에 통증이 있고 말씀드렸던 그 해부학적 위치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을 감싸준 다음에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을 때 그럼 여기 당겨지는 힘이 갈 텐데 그럴 때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의 통증이 득헤르뱅 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제 비수술로 하는 방법은 뭐 있을까요?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힘을 쓰는 걸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서 네. 보조기 같은 것도 일부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염제 같은 것도 좀 복용해 볼 수 있고 여기도 역시나 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좀 맞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 3개월 이내라고 하면 초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정도에 오시면은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좋아하실 확률이 그래도 한 7, 80%는 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이러다 말겠지 하고 늦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경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한두 차례 맞았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다 그러면 좀 일단 거부감이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도 되냐고 할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 맞으면은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지는 거죠. 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요. 저희가 스테로이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덱사메타손이라 그래서 그게 비교적 그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서 맞게 되면 그런 걸 맞으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이 수술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서 결국 그걸 열어주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손이 제2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는 또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내서 1.9mm 직경의 내시경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엄청 간다. 네, 그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찰을 하면서 열어주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흉터는 이제 거의 없고 해서 이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재발의 확률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수술한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는 뭐 상당히 드물고요, 사실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부위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한 손가락은 괜찮아도 다른 손가락에 손가락으로. 또 생길 수가 있고 세상에. 또 골관절염이라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손가락뼈 사이사이에 관절의 연골이 또 닳아서 또 관절염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 기관지가 좋을 수가 없는 것처럼 손을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손의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서 조기에 발견하시고 좀 어떤 그런 생활하는 환경이라든가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예방하는 또 세 번째 체조 없을까요? 요렇게 네, 그런 이제 스트레치 운동도 도움이 좀 되고요. 요렇게. 네, 가볍게 당겨서 뭐 5초 정도 이렇게 참았다가 풀었다가 아니 손 질환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 요즘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전하고 이제 그 생활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항시 핸드폰을 좀 들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되니까 방아쇠 수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득헤르뱅 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음성을 맞아요. 인식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야, 요거 뭐 그런 것도 이왕이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으로 치지 말고. 손으로 치지 말고 네, 네, 말로 네, 이렇게 네, 네. 하면은 훨씬 더 네. 손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좀 장시간 휴대폰을 쓰다 보면은 좀 뻐근한데 좀 아픈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질환이 생긴 건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증상이 생긴 다음에 그런 동작을 피했을 때 증상이 개선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는 게 없다든지 아니면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남는 정도라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병이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손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만큼 또 조금 신경을 못 써준 게 아닌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평소에 좀 생활 속에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우선은 좀 내 손에 좀 관심을 갖고 네. 손이 어디 붓고 아프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과사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좀 귀를 잘 기울여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사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악위 힘이 좀 덜 들어가게 부드럽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손목이 항상 꺾이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손목이 특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어깨가 손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손목을 쓰시는 것보다는 다른 관절을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보조기를 일시적으로 잠깐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시 같은 것도 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큰 접시 같은 걸 사용하시면 그걸 들게 되면 이게 결국은 지렛대처럼 이제 역할을 하니까 손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손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식기도 좀 가벼운 거 쓰시고 접시도 이제 앞접시처럼 좀 작은 접시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교수님이 알려주신 또 스트레칭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또 실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부 정형외과라는 게 사실은 좀 소외받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사실 손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없어야지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한번 불편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제 손이 소중한지를 잘 아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시기 전에 그런 불편감이 이제 생기게 되면 잘 관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 증상이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주위에 이제 수부를 전공하는 그런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주시면 크게 이제 더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최 교수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 매일 이 손 스트레칭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좀 아끼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윤락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